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23조 2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가계소득은 거북이 걸음을 하는 가운데 빚은 늘면서 가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과 소매 판매, 투자 등 주요 거시지표가 2월 일제히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주관한 국제 비교 프로그램 ICP에서 중국이 올해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 동반 양매도의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요.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부터 0.15% 내린 1961.7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이 823억 원, 기관이 202억 원을 내다 팔았습니다. 반면 개인은 886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지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모두 정보통신주와 자동차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이경민 대신정권연구원은 5월 1일부터 국내 금융시장도 연휴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그 전에 포지션을 일부 정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당분간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FOMC 회의와 내달 1일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 2일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등 세계 금융시장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적극성을 제어하는 요인이라고 분석됩니다. 이 연구원은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지지력을 확보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업종별로 보면 운송 장비와 기계, 전기전자 등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반면 의료 정밀은 2.8%나 올랐으며 철강 금속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적 악화로 인해서 조선주들에 대한 투심이 급격히 어려붙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선주들에 대한 전망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중공업이 1사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조선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가라앉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조선주들이 실적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날 현대중공업은 유급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1.78%나 내린 193,500원의 거래를 마치며 8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기관은 현대중공업에 대해 1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유지하며 924,617주를 내다 팔았습니다. 삼성중공업도 0.25% 내리며 이틀째 약세를 보였고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도 내렸습니다. 조선주들의 투자 심리 악화는 1분기 어닝 쇼크로 촉발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주 해양 플랜트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며 1분기에 3,625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현대중공업도 1분기 1,889억 원의 영업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의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KDB 대우증권과 대신증권, 현대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하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날 하나대투증권은 현대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24.4%나 내린 208,000원으로 제시했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도 35.9%가 내렸습니다. 이상우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지난 일주일간 해양 플랜트 관련 실적 우려는 주가 부진으로 이어졌다며 당분간 조선업종을 낙관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주식형 펀드로 23거래일 만에 자금이 순유입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에 좀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의 평은 어떻습니까? 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23거래일 만에 국내 주식형 펀드로 1,098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습니다. 최근 1년간 20거래일 이상 연속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은 지난해 11월 44거래일 연속 순유출 이후 순유수를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국내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순유입됐지만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시각입니다. 긍정적인 경기 전망에 따른 유입이라기보다는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홍곤 LS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본부장은 이날은 투신권이 오히려 569억 원을 내다 팔았다고 분석하며 코스피 지수가 2,000선에 근접하자 매수의 부담을 느꼈던 투신권이 1,950선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일시적인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3월 말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투신건이 4월 들어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돌파하자 한 달간 거의 투자를 못했다며 최근 코스피가 1,960원대로 내려앉으면서 기존 목표 수익률에 맞춰 투신들이 돈을 넣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우정 동양증권 연구원도 지난 20일부터 코스피가 연속으로 하락하며 40포인트가량 떨어졌기 때문에 일시적인 저가 매수에 나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고병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가 523조 2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공기관의 손익이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고 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액이 25조 2천억 원으로 2012년에 37조 2천억 원보다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됐습니다. 한편 공공기관장의 지난해 평균 연봉은 0.8% 증가한 1억 6,300만 원이었으며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 보수는 1.7% 증가한 6,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계소득은 거북이 걸음을 하는 가운데 빚은 늘면서 가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거비와 사회보험 등 가계가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려운 경직성 경비의 부담이 커져 사교육비 축소 등 가계 수재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지출에서 주거비와 교육비, 공적연금, 사회보험 및 의료보건비 등 가계가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26.4%에서 지난해 29%로 늘었습니다. 주거비는 같은 기간 7.8%에서 8.2%로 공적연금, 사회보험 및 의료보건비는 9.8%에서 12.1%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주거비는 전세 가격의 급등으로 늘었으며 공적연금, 사회보험 및 의료보건비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다만 지난해 교육비 지출 비중은 정부의 유치원비 지원 확대, 대학 등록금 인상 제한 등으로 8.7%로 낮아졌습니다. 생산과 소매 판매, 투자 등 주요 거시지표가 2월 일제히 하락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반등했습니다. 다만 선행지수 순항 변동치, 건설 수주 등 경기 선행지표가 감소한 점이 향후 경기 회복 국면의 긴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전체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늘어 2월 이후 다시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건설업이 전달 대비 감소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등이 증가했습니다. 4월은 하루 평균 수출 증가율이 11.2%에 달하면서 수출 측면에서 호조를 보이겠으나 세월호 참사와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지속 등 경기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칠 요소가 혼재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주관한 국제 비교 프로그램 ICP에서 중국이 올해 구매력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세계은행은 이날 발표할 예정인 ICP 자료를 통해 2011년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미국의 87% 수준에 달한 가운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은 24%, 미국은 7.6% 성장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추정치를 적용하면 중국이 올해 미국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미국은 지난 1872년 영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올라선 이후 142년 만에 1위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삼성그룹은 오늘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에 정현호 경영진단팀장을 선임하는 등 미래전략실 팀장급에 대한 인사를 5월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전략 2팀장에는 부윤경 삼성물산기계플랜트사업부 부사장, 커뮤니케이션 팀장에는 이준 삼성전자 기획팀 전무, 기획팀장에는 이수영 삼성전자 준법 경영실 부사장, 경영진단팀장에는 박학규 삼성전자 무선지원팀장, 준법 경영실장에는 성여루 준법 경영실 부사장이 각각 선임됐습니다. 정금용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장은 삼성전자 인사지원팀장으로, 이인용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 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삼성그룹은 이번 인사는 마하 경영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현장 전진 배치로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 현장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이 액화 천연가스를 매각하는 이 운송 사업 부분을 본계약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유동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현대그룹이 골머리를 썩었던 어느 정도 재정 해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산업부의 김홍록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도 잠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현대상선이 오늘 LNG 사업 부분을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상선은 30일 사모펀드인 IMM 컨소시엄과 LNG 전용선 사업 부문을 1조 원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대 측은 올 2월에 IMM 인베스트먼트를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후 약 2개월 만에 본계약에 이르렀습니다. 거래 구조는 우선 현대상선과 매수자 측이 함께 신설 LNG 운송사업 회사인 현대 LNG 해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신설 회사의 지분 구성은 매수자인 아이기스원과 현대상선이 각각 8대2입니다. 현대상선이 6월 말까지 매각 대금을 받으면 총 10척의 LNG 선박과 인력 등을 넘기는 구조입니다. 현대그룹은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6월 말께 매각 대금 1조 원을 받게 됩니다. 대금 지급이 끝나면 현대 LNG 해운 주식회사가 LNG선 10척을 포함해 현대상선의 LNG 전용선 사업을 완전히 인수하게 됩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오는 LNG를 장기 운송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 LNG 수요의 20% 수준인 연간 730만 톤 규모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까지입니다. 현대그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각건이었을 텐데요. 이번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부채 비율이 약 700%나 줄어들게 된다고 하는데 이번 체결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재무 개선 효과가 있습니까? 이번 체결은 일단 매각 가격이 1조 원을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현대상선은 이 금액을 통해 이 금액 중에 5천억 원의 부채를 한 번에 해결하게 되며 그리고 4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대 측은 특히 이번 매각으로 장부가 대비 3천억 원의 매각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386%였던 부채 비율은 700%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나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유동성 문제가 이번 계약 체결로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현대그룹이 당초 마련하려고 했던 금액은 3조 3천억 원대였는데요. 이번 계약 이후에 남은 재무구조 개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제 남은 계획은 현대상선의 외자 유치와 그리고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매각권 정도입니다. 외자 유치권은 현재 물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매각권은 일본의 오릭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번 계약인 LNG 사업 부분 매각 그리고 현대증권 같은 금융 계열사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서 3조 3천억 원을 확보하는 고강도 자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대그룹은 이번 계약으로 1조 원을 마련했으며 이에 앞서 컨테이너 박스 매각, KB금융지주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약 1천억 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지난주 현대증권 지분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2천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를 포함하면 현재 약 2조 원 이상의 자구안 이행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다만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현대그룹의 주력 사업 부문인 해운 업황이 되살아나지 않을 경우 내후년께 또 다른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현대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작업과 함께 해운 사업의 정상화 여부도 함께 지켜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의 김홍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편의점, 화장품 등 지난해 가불관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가맹거래 업종에 표준 가맹계약서가 마련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분쟁이 많았던 편의점과 화장품 등 도소매 업종에 대해 업종별로 세분화된 표준 가맹계약서를 추가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습니다. 표준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입니다. 강제성을 띠는 것은 아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는 표준 계약서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상세한 내용을 계약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반기까지 도소매업 가맹본부의 거래 및 계약 실태를 조사한 뒤 신규 제정 대상 세부 업종을 확정해 표준 가맹계약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모바일 시장을 양분하는 라이벌 IT 기업 삼성전자와 애플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다시 좁혀지기 시작했습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액 53조 6,800억 원, 영업이익 8조 4,900억 원을 올려 영업이익률 15.8%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견인은 IT 모바일 부문과 반도체가 주도했습니다. 같은 기간인 올해 1월에서 3월, 애플은 매출액 456억 달러, 영업이익 136억 달러를 올려 영업이익률 29.8%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16.3%포인트 차로 급격히 늘어난 양사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다시 14%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한국시티은행 노동조합이 단계적인 파업 절차에 돌입합니다. 은행 파업은 201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시티은행 노조는 30일 조합원 3,200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로선 노조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오는 5월 2일로 예정된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을 마지막으로 즉각 3단계의 태업과 부분 파업을 거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시티은행의 노사 갈등은 사측이 190개 지점 가운데 56개를 없애기로 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점포 폐쇄로 650명가량의 인력 퇴출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며 노조는 사측과의 임단협 결렬에 따라 지난 10일 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센 경제원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